하러 갔잖아. 잡혔어. 뭐 얘? 네. 얘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잘 감당이 안 돼. 옛날에는 엄청 뭐라고 했을 텐데 뭐 부처님이 돼야지. 아, 왜 이래. 여기 좀 중요합니다. 저기 그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써 있죠. 유전 정보의 흐름,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르는 건데 182쪽이야. 182쪽 유전 정보의 흐름. 여기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 약간 좀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파트예요. 좀 전에 배웠던 효소 파트는 뭐 어려울 건 없을 거야. 알 거 알고 조심할 거 조심하면 되는데 여기는 고난도 문제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유전 정보의 흐름이 일단 스토리를 잠깐 그 대략적인 큰 스토리는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생명체라고 하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일단 유전자가 있어야 돼. 아 이렇게 말하면 또 니네가 생각을 잘못할 수 있는데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살면서 자식을 낳고 다시 그 자식이 이게 우리 종족이 유지되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유전자가 필요하겠지. 근데 우리 몸뚱아리 다 뭐라고 이거? 물 빼면 거의 다 이거 뭐지? 그건 레이 단백질이라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 몸을 만든다는 거야. 니네가 어렸을 때 꼬맹이였을 때 깐난아기 때 이 말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커졌잖아. 니네 몸에 있는 단백질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얘기잖아.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게 과학자들은 궁금했던 거지. 어떻게 우리 몸은 단백질을 어떻게 알고 만들까? 내가 상처가 났어. 상처가 아무나 될 거 아니야. 내 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 살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민규살이 나와. 이상하잖아. 얘는 어떻게 알고 맨날 지 몸하고 똑같은 살을 만들어내니까. 일단 DNA라는 걸 알고 단백질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였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리보솜. 세포 질에 있는 리보솜이었지. 근데 DNA는 어디 들어있냐면 핵 속에 들어있거든.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정보는 여기 있고 공장은 바깥에 있다. 그거 중간에 연결해주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RNA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리보솜에 갖다 그 데이터를 주면 리보솜은 그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면 되는 거지.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작용들이 필요하지 우리는 살아간다는 건. 근데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 가장 핵심적인 건 DNA에서 RNA 그 다음에 리보솜까지. 여기가 가장 중심이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유전 정보의 흐름, 그 흐름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도 부른다고. 생명 중심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다. 그것은 DNA에서 RNA에서 리보솜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 세 가지, 이 친구들을 생명 중심 원리, 우리 생명체의 핵심이야. DNA에서 RNA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면 얘들아 여기 어렵다 했어.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불러.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사랑 똑같은 말이야. 전사한다. 복사 넘겨줬다. 그리고 RNA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 공장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데이터 가져와봐. 근데 그 데이터가 되게 암호문처럼 생겼거든. 코돈이라고 불러. 암호문처럼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번역해낸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틀은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 핵이야 세포질이야 전사. DNA는 절대 핵 바깥으로 안 나와요. 핵 속에만 들어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전사는 무조건 핵에서 일어나는 얘기. 자, 리보솜은 세포질에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리보솜은 RNA가 나와서 세포질, 그러니까 핵 바깥쪽
그럼 결국 이동하는 건 누구냐? 이동하는 건 RNA가 이동하는 거야, 그죠? RNA가 이동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핵에 있는 핵 속을 들여다봤더니 잘 보시오. 여기는 전체 풀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속을 들여다봤더니 뭔가 이렇게 막 베베베베 실타래처럼 이렇게 되게 풀려있는 이런 애가 있더라. 중학교 때 배웠네.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실타래처럼 쭉 풀려있는 거지. 염색사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납니까? 저게 세포 분열을 할 때 갑자기 뭉친다고 하죠? 그 뭉치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뭉친 거 염색체라고 불렀지? 그래서 얘가 뭉쳐있는 걸 보통 중학교 때 이제 뭐 이렇게 보통 그 이런 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아, 얘가 염색사가 뭉치면 염색체가 되는 거였대. 그럼 학교생이 물어보겠네? 평상시에 유전물질은 이거 말하는 거죠. 평상시 유전물질은 염색사의 형태, 풀려있는 형태가 맞다고 해야 되겠지. 평상시라고 했으니까. 세포 분열할 때는 뭉쳐서 염색체가 된다. 그런데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게 좀 멀리서 보는 거고, 염색체를 이렇게 쭉 확대를 해보면 사실은 니네 DNA라는 말 들어봤지? 염색사, 염색체라는 말도 들어봤고 유전자라는 말 들어봤나? 유전자와 DNA와 염색체의 차이를 알아? 애매해지지. 그놈 같잖아. 그죠? 그걸 정확히 잡아야 된다. 잘 보시오. DNA가 몇 가닥? DNA 몇 가닥? 두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있다 그랬죠. RNA는 한 가닥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DNA 얘기하는 거니까. DNA가 이렇게 해서 두 가닥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여기에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 했어, 맞죠? 서로 이제 염기끼리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건 좀 아주 자세히 확대했다고 보고, 이걸 좀 멀리 떨어뜨려서 보면 이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좀 멀리서 보면 이제 나중에 좀 희미해지면서 한 가닥으로 보일 거야. 그거 이제 한 가닥 이렇게 한 가닥 되는 거야. 원근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쭉 찍찍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중간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말린대요. 중간중간 이렇게 뭉친대. 얘들아, DNA가 한 줄로 쭉 풀면 되게 길어. 우리 몸에 있는 전체 DNA를 다 46개의 염색체를 다 빼서 한 줄로 이걸 다 쭉 풀면 어디까지 되더라 까먹었네. 뭐 지구를 몇 바퀴? 뭐 이런 얘기 한다. 되게 길다. 하여튼 엄청 길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 작은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으려면 엄청 뭉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발발발 꼬이는데, 생각을 해봐. 니네가 실을 가지고 해봐. 아무리 해봤자 돌려놔봤자 금방 풀려버리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중간중간에 껴있어. 이건 아마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 이게 이제 본드 역할, 본드 얘기가 또 나와. 이게 뭐 본드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 히스톤 단백질과 저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 동그랗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어 이렇게 얘를. 그럼 이게 착 달라붙게 되는. 그래서 약간 뭉쳐주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이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다시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될까? 멀리서 보면 다시 뭐 거리를 멀게 그럼 점점 어떻게 되고 점점 더 한 줄로 보일 거라고. 그렇지? 다시 그 한 줄로 보이는 애들끼리 히스톤 단백질과 단백질이 다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안쪽으로 뭉친다고. 그럼 그게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다.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꼬여가지고 이게 베베베베베베베 이게 쭉 꼬여가지고 엄청나게 응집이 되면 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멀리서 본 거지. 자세히 확대를 하면 점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 여기도 자세히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뭘 알면 되냐면 내가 지금 여기다 파랗게 그린 게 뭐다? 파랗게 그린 게 DNA야. 유전 정보지. 유전 정보.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같이 있는 거 이걸 통틀어서 부르면 염색체야. 맞죠? 그 차이. 그 다음에 유전자는 뭡니까? 유전자는 잘 들으시오. 헷갈리시죠? 이거는 눈 색깔, 머리 색깔, 그죠? 시력, 그죠? 피부 색깔 많잖아. 뭐 심장의 기능 이런 것들 우리 다 다르잖아.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DNA죠. 물론 그렇지. 근데 DNA가 엄청 긴데. 어이씨, 뒤질래 너? 아니요. 뭐야 이거? 어씨. 영석이가 갑자기 떠오르네. 하지 마. 네. 뭔 얘기 없었지?
이 DNA 전체가 서로 역할 분담 없이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야, 너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은 시력 결정해. 야, 너는 막 발 사이즈 결정하고 넌 머리털 결정해.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대. 그러니까 DNA의 어느 부분이 우리 몸에 이렇게 뭔가 담당하는 게 있대. 이렇게. 그 담당하는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이렇게 하나 잘라 구분을 짓는다. 구분. 그럼 그거 하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유전자야. 그럼 유전자 혹은 유전자 1, 유전자 2 이렇게 잘라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DNA의 일부분이 유전자다. 유전자를 다 모아놓으면 DNA다. 거기에 단백질까지 합쳐서 뭉쳐버리면 염색체다. 근데 그게 좀 풀려있으면 염색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개념 정확히 잡혔죠? 혹시 말장난하면 대응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DNA에 있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전자가 어떻게 사람마다 다른 그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살짝 했어. 사람마다 이 DNA에 뭐가 다르다,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뭐가 다르다고? 인산, 당까지는 똑같은데 염기가 A, G, C, T 하는 그 염기 순서가 다르다. 그 순서가 뭐다? 바로 어떤 생명체를 어떻게 생기게 만들 것이냐는 유전 정보다. 나는 A, G, C, G, A, G, C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속에는 A, T, A, T, T, G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 그럼 이제 생긴 것도 다 달라진다. 이게 다. 그래서 그거를 염기 서열을 쭉 분석을 하면 된다. 그거가 니네 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DNA라는 것이고, 그거를 RNA가 핵 속으로 들어와서 정보 좀 주세요. 그럼 DNA가 가져가. 그럼 주르륵 카피를 뭐라고 한다고? 카피? 전사해서 그 정보를 들고 리보솜에 가서 넘겨주면 그 정보대로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거야. 아미노산을 모으면 뭐가 돼? 아미노산 모으면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 되는 거 아니야? 단백질은 어떻게 해서 달라져? 단백질 1, 단백질 2 서로 다른 이유가 뭐라고 했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를 했지. 그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암호가 여기 있는 염기 순서를. 큰 흐름 이해했습니까? 큰 흐름 이해했지? 갑시다. 잘 보시오. 잘 봐. 좀 지워도 될까요? 이건 설명 이해시키려고 한 거지. 여기 핵 속이야.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 요거 잠깐 썼다가 지울게요. DNA는 원래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이야. 지네끼리 결합을 해 있어. 근데 RNA는 한 가닥이야. 얘가 와서 여기 있는 이 염기가 A, T, T, C, T 뭔지는 몰랐는데 그 정보를 가져가려고 온 거야. 여기까지 되죠? 여기 고난도 문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어. 그렇구나. 그럼 얘를 베껴가려면 이렇게 멀찌감치 보고 와 뭐구나 가져가는 게 아니고 DNA랑 잠깐 붙어야 돼. DNA랑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고적 결합. 그거를 원래 이게 두 가닥인 애를 벌려가지고 잠깐 좀 떨어져. 대신 그 사이를 쓱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RNA가. 그래서 거기 있는 정보를 대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야. 그다음에 다시 RNA 떨어져 나오고 다시 DNA는 야 원래대로 붙어.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벌리는 거야. 여기를 잠깐 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린다.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인산당,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겠어? 염기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지. 원래 둘은 붙어 있었다 이거지. 근데 그 사이를 잽싸게 RNA가 쑥 들어가서 얘랑 상호적으로 염기를 만든다. 뭐가 웃긴 거지? 너도 일진이냐? 아니요. 씨 어려운데. 요거 생명과학 2에서 다시 배울 건데 조금 더 그땐 깊게 들어가겠지. 자 봅시다. DNA 가닥이 두 개야. 이거 가닥 1이라고 할게요. 이거 가닥 2라고 하겠습니다.
쭈루루 연기가 있었겠지.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특정 부위에 있었는데 특정 부위에 자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를 들어볼게요. 이거 DNA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뭐야? C도 하나 넣어주고 A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됐지? 자 집중하시고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럼 여기 뭐 있었을까? 이쪽에 T 있었을 것이고 A 이렇게 있었겠지. 요거 됩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를 잽싸게 RNA가 쓱 밀고 들어오면서 이 첫 번째 가닥, 얘들아 첫 번째 가닥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닥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이 RNA에 얘랑 상보적으로 새롭게 염기를 지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A 자리에 얘는 맞으면 누가 오겠어? 누구? U가 오겠지. 얘 RNA라고. T랑 마주보려면 마주본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RNA라고 하는 이 친구는 원래 이 데이터의 원본, 그러니까 DNA 거지. 이 원본 얘네들의 이 염기 순서를 보고 지 몸뚱아리에 이 순서의 염기를 새겨 넣는 거야. 되겠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원본이야. 주형 가닥이라고 불러. 주형 가닥. 주형을 본떠서 왔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주형이라고. 그러니까 주형 가닥이 되고 주형 가닥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3개씩 묶을 건데 어디부터 3개를 묶을지는 상관이 없어. 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묶었다. 그럼 어떻게? 3개지. 여기도 3개, 3개, 이거 3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야. 왜 하필이면 3개씩 묶느냐? 시험 문제야. 아무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빨간색 쓰면 겁나게 중요하다는 거야. 3염기 조합이야. 영어로 하면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 여기서 잠깐. 아니 염기 하나당 하나씩 하면 되지 왜 3개씩 먹는? 디즈랜드? 뭐지? 민규야 좀 아니 이한이 어디 처리할 수 있겠나? 오늘 할 수 있을 것만 아 안돼 너 바지가 없잖아 시댕아. 날라 새끼 하다가 또 시댕 막 팬티 보이고 그러면 되지. 조이야 써먹을 데가 없네 저거. 바지는 어디다 벗어놓고 와가지고. 바지 진짜 없지. 지금 어떻게 들어가지? 네 친구가 네 바지를 숨겼는데 그걸 못 찾은 거야? 저 모르게 동정 바람에 동정. 그럼 그 친구가 머리를 잘 쓴 거야. 어디다 숨겨놓으면 네가 찾을 게 뻔하니까 그 새끼가 아마 바지를 2개 입고 갔을 거야. 오. 괜찮지? 절대 못 찾지. 오늘 퇴근할 아니 뭐지? 하교할 때 바지 2개 입은 새끼 찾아. 일단 다 벗겨봐야지. 얘들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입니다. 잘 보시오. 단백질을 만드는 건 누구? 아 잠깐 질문이 애매했습니다. 단백질은 뭐가 뭉쳐서 된다? 아미노산이 뭉쳐서 된다. 아미노산이 몇 가지 종류였더라? 20가지 종류였지? 잘 들어. 레고 조각이 20개야. 20개의 종류가 있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그럼 이거 위에 어떤 레고 조각을 붙일지를 매번 결정해야 되겠죠? 이거 다음에 이거. 결국 나는 하나 붙일 때마다 20개 중에 하나를 붙이게 될 거야. 20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이 코드라고 하는 건 결국 아미노산 20개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갖다 연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암호인 거야. 여기까지 되게? 근데 그러면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는 코드가 20개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됐습니까? 근데 지금 저 염기라고 하는 건 몇 개밖에 없죠? 종류가? 염기 종류가 몇 개? 염기 종류가 몇 개냐고. 염기 종류가 4개입니다. 만약에 염기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코드로서 작동한다면 그럼 아미노산 몇 개밖에 못 만들어. 지정할 수 있는 게 4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미노산은 20가지인데 부족하지.
염기 두 개가 한 쌍이 돼서 하나의 암호로 작용한다면 경우의 수 몇 가지? 이렇게 해도 아미노산은 몇 개밖에 안 돼? 16개까지밖에 지정이 안 된다고.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염기 몇 개요? 염기 3개가 한 쌍이 돼야 된다. 그래야 아미노산을 몇 개까지 지정 가능하다? 64개까지 가능하다. 맞나? 염기 3개가 한 쌍이 돼야 아미노산을 6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다. 선생님들 아미노산은 20가지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 근데 부족한 것보단 낫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채택됐다. 자, 역시 시험 문제 내가 하얀 수 썼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시험 문제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염기 3개가 한 쌍이야. ATT라고 하는 염기 3개 한 쌍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친구가 뭔가 아미노산을 지목하는 암호가 된다고 지금. 뭔 말인지 알고 있죠? 얘 막 쓰는 건데 이거 막 쓰는 거야. 얘를 그냥 막 드는 거야. CGA 뭐 ATA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이거지. 잘 보시오. 그런데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2번 여기 쭉 있을 거라고 그죠? 쭉 있는데 지금 어때? 암호의 개수가 남냐? 아미노산 개수가 남냐? 암호의 개수가 남죠? 암호는 64개가 있다니까 지금 준비된 게. 근데 지목해야 할 아미노산은 20개만 지목하면 된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ATT라고 하는 3염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는 아미노산 1번을 지목하는 기능을 가진 암호야. GCC를 봤어. 2번을 지목한대. 근데 CG 예를 들은 거야. CG를 봤더니 이 녀석도 아미노산 1번을 지목한대. 말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지. 얘가 많다니까. 얘 64개나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목하는 게 가능하다. 버트! 선생님 제가요 지겨워가지고 저 3도 한번 지목해 보려고요. 이건 안 된다. 너는 오직 하나는 한 놈만 지목 가능하다. 그런데 상대방이 겹칠 수는 있다. 네가 더 많으니까. 이해됐지 이거? 그래서 무조건 트리플렛 코드는 딱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목한다. 하나의 아미노산은 여러 개의 코드를 가질 수 있다. 확실하게 된 겁니까? 지금 내가 한 요 얘기 서술형도 굉장히 잘 나오고 아주 잘 나옵니다. 왜 염기 3개가 한 쌍이냐 써라.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를 써라. 이건 왜 안 되는지 써라. 잘 나온다. 객관적으로 나오면 너무 땡기는데. 두 번째, 잘 보세요. 주형 가닥으로부터 지금 이런 3염기 조합들이 있어. 잘 봐야 돼. 자, UAC, CGU, UCG. 내가 또 3개씩 묶었죠. 당연한 얘기야. 지금 내가 여기에 쓴 DNA에서 ATG랑 이거 지금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건 DNA한테 붙어있는 염기들이야. 원본이지, 원본. 근데 그거를 베껴왔는데, 저는 RNA여서 RNA여가지고 타이밍이 없어요. 대신 유라실로 가져갈게요. 라고 된 거야. 맞지? 그래서 이 노랗게 쓴 이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노랗게 쓴 거 이걸 코돈이라고 불러요. 달라. 명칭이 달라. 트리플렛 코드는 DNA에 있는 3염기 조합. 그죠? RNA에 있는 염기 3개 한 쌍을 묶어서 코돈이라고 한다. 리보솜은 트리플렛 코드를 읽어? 코돈을 읽어? 리보솜. 코돈을 읽게 되겠지. RNA가 가잖아 리보솜한테. 하지만 그 정보는 어디서 왔다? 트리플렛 코드에서 왔다. 결국 어떤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조립할 건지를 결정한 건 누구라 해야 돼? 어떤 아미노산을 가져올지 결정한 그 암호는 DNA라고 해야 되는 거야. RNA는 잠깐의 심부름일 뿐. 단 리보솜이 RNA에 있는 코돈을 보고 조립했다는 거지. 되나? 요거 말 애매하게 하면 겁나게 헷갈린다. 미친다고. 무슨 말이야 이씨.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 확실하게 해줍시다. 암호, 즉 원본 문서는 DNA다. DNA가 지목해 준 거라고. 됐지? 시험에서 뭘 내냐면 이걸 이제 보조 가닥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주형 가닥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 183쪽에 맨 아래쪽 잠깐 보시면 183쪽에 맨 아래쪽 보면 코돈과 아미노산에서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그죠? 거기 잘 좀 보고 있어봐 잠깐만. 메사이오닌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메사이오닌. 찾았습니까? 메사이오닌? 메사이오닌이 뭐냐면 아미노산 이름이야. 그걸 담당해주는 코돈이 AUG야. 설마 이 표를 외우는 건 아니지? 당연히 외울 필요 없죠. 시험에서 이걸 물어볼 거면 이 표를 줘 자체를. but 4개는 알아야 돼. AUG는 알아야 돼. 메사이오닌 지목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게시 코돈이야. 그리고 종결 코돈이라는 게 있어. 거기 그 코돈 표에 지금 보고 있는 코돈 표에서 대각선으로 찍어놓은 거 보일 거야. UAA, UAG, UGA 3개는 지금 뭔가 없지.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지목하는 애가 없대.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주형 가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첫 번째 가닥인지 두 번째 가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우린 이제 이게 원본이다. 얘들아, 이 밑에 있는 걸 가서 베껴올 수도 있어. 이걸 그것도 시험 문제야. RNA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주형 가닥에 3년기 조합을 순서대로 써라. 라고 할 때가 있고, RNA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보조 가닥에 염기 순서를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와야 된다고. 그지? 물론 이걸 그대로 보면 되긴 하겠지만 U랑 T랑 바꿔서.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염기가 몇 개 만들어질 것이냐? 3년기 조합이 몇 개냐? 그럼 여기 3개 묶고 3개 묶고 3개 묶고 3개 묶으면 하나가 남지. 그죠? 맨 앞에서부터 무조건 3개를 묶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빠르게 버려야 돼. 실제로 얘가 DNA의 맨 처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야. 중간에 어딘가 찍 벌려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개일지 이렇게 3개일지 이렇게 3개일지 모른다. 됐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 이게 지금 그 3년기 조합이야. 여기를 보고 베껴온 코돈을 한번 써볼까 빠르게. 이거 G죠. T 자리에 누구? A. 여기는 U, G. 맞습니까? 맞죠? 이거 쓰는 것도 잘 나와서 쓰는 거 써라.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AUG가 보이지. 너가 게시코돈이구나. 너가 게시코돈이면서 메사이오닌을 지목하는 애구나. 그러니까 너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야 지금. 너부터 단백질 이제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기 시작한다. 근데 얘들아 게시코돈이 몇 가지야? 내가 지금 거긴 안 나와 있지만 메사이오닌을 찾아라 그랬고 AUG가 시작을 알리는 코돈이야. 시작을 알려주었어. 근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없어! 게시코돈은 무조건 AUG야. 아니 그럼 이 세상 모든 단백질은 첫 번째 아미노산이 무조건 메사이오닌 아닙니까? 맞닥뜨리다. 게시코돈은 한 가지야. AUG. 근데 이 AUG는 게시라는 명령을 가져옴과 동시에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명령어야. 그럼 이 세상 모든 단백질의 첫 번째 아미노산은 무조건 메사이오닌이 맞아. 다른 게시코돈이 없잖아. 이해되고 있어? 물어볼 게 많겠지. 니네 지금 설명을 딱 들어봐도 학생이 물어볼 게 많을 거 아니야. 이것저것 할 게 많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번역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뭔가 있을 것이고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얘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메사연이 뭔지 모르. 아이 대충 다이아몬드 표시하지 뭐. 넌 누군데 몰라. 무슨 아미노산 하나 가져와. 넌 가져와. UAA가 뭐라고? UAA는 종결 코돈이야. 근데 얘는 게시이면서 지목도 해주지. 근데 종결만 시키고 지목하는 게 없어. 따라서 여긴 아미노산이 오면 돼야 돼. 끝난 거야. 여기서 마침표 찍어준 거야 얘는. 그러니까 지금 코돈이 몇 개? 코돈 자체는 4개야. 종결 코돈도 코돈이니까. 코돈은 4개인데 결국 아미노산은 몇 개밖에 안 가져와? 아미노산은 3개밖에 안 가져와. 그럼 펩타이드 결합 몇 개밖에 안 만들어져? 2개. 물 분자 몇 개? 2개밖에 안 만들어진 거야. 이거를 세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잘했어. 그렇게 해놓고 주형 가닥에 여기 빵꾸 뚫어놓고 물어보고 막 여기 빵꾸 뚫고 물어봐. 별짓 안 한다고 이제. 연습도 해야겠지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 RNA의 코돈이라고 한번 뭐 하든가 뭐 좀 주형과 상관없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A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뭐 재밌습니까? 별로 재미없어. 하나 둘 헷갈려. 착시 현상 생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맨 처음부터 3개씩 끊어. 하나 둘 셋 넷까지지. 왜냐면 이 뒤에 또 있겠지 뭐. 이 앞에도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선생님 AUG가 없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어. 왜냐면 번역 중인 어쩌고 일부분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미 번역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지 뭐. 그러니까 이거 3개 하나 둘 셋 아미노산 4개를 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어때? 또 몇 개? 4개 가는 게 지죠? 여기서 하면 뭐 달라집니까? 하나 둘 셋 넷.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뭘 해도 어차피 4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4개의 아미노산 종류 순서도 다 똑같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겠지. 맞습니까? 또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이렇게도 묶을 수 있어. 그럼 아미노산 순서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아미노산 순서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죠. 종류가 달라져 버리잖아. 물론 이렇게도 묶을 수 있죠. 이렇게 TH 또 달라지지. 이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물어볼 거라고. 철수는 여기를 어떻게 했더니 뭐가 나왔다. 영인은 뭐가 나왔다. 두 번째부터 번역한 친구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기 시작한다. 느낌 왔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할 거니까 일단 개념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 전사해서 번역하는 거 잠깐 봤어. 이거를 모형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핵 속에 핵이 있는데 그 속에 이제 그 뭐 DNA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거를 뭐 했다고? RNA가 들어가서 정보 좀 주세요 해가지고 열심히 베껴가지고 핵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 얘들아 핵에 뚫려 있는 구멍 뭐라고 부릅니까? 핵공이라고. 거기로 뱀처럼 슥이 나온 거야. 근데 밖에 나왔더니 리보솜이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가 점으로 찍었지 지난 시간에. 그걸 확대하면 대단위체, 소단위체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이제 리보솜이 이 대단위체, 소단위체 하는 이 리보솜한테 와서 저 정보를 읽게끔 해주는 거야. 그걸 잠깐 보고. 요거는 자세히 들어갈 거 없습니다. 생명과학 2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학 2는 이건 굉장히 자세히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확대해가지고 쭉 들어갈 거야. 이거 리보솜이라고 하는 친구야. 우리가 점으로 찍었던 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 밑에 있는 쬐끄만 덩어리를 소단위체, 얘는 대단위체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 지금 리보솜이야. 근데 이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리보솜은 뭘로 돼 있냐고 물어볼 때 가끔 있어. 리보솜은 뭘로 돼 있냐? 이거라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덩어리 크기 때문에 분류를 한 거고 성분이 뭐냐고 물어본다. 성분. 단백질하고 rRNA로 돼 있어요. rRNA 여기서 R이 리보솜의 약자야. 그러니까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랑 단백질을 뭉쳐놓은 거. 아까 저기 DNA랑 단백질 막 뭉쳤더니 염색체라고 한 거랑 비슷한 개념 같은 거. 이거 아까 심부름했던 이 친구는 누구예요? 얘는 메신저 RNA라고 해서 얘는 mRNA라고 부를 거예요. 메신저, 전력, 우편부, 메신저 RNA이고 리보솜에 들어가 있는 얘를 구성하는 RNA는 rRNA라고 한다.
그래서 어쨌든 RNA가 이 소단체와 대단체 사이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무슨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면서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럼 지금 이 리보솜 아니 이거 mRNA죠. 이 mRNA는 지금 뭐야? DNA로부터 가져온 코돈들이 착착착착 쭉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랬더니 이 리보솜이 어떻게 읽어? 너 3개 찰칵, 3개 찰칵, 3개 찰칵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간다. 맞습니까? 읽어 나가는데 여기 지금 이 mRNA가 이동하는 방향은 왼쪽이다. 얘가 정지해 있다고 봤을 때 어차피 움직이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정지했다고 보면 얘가 왼쪽으로 갈 수 이게 쭉 뽑혀서 갈 수 있고 얘는 가만히 있고 리보솜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 그죠? 누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지 잘 보고 풀어야 된다. 아무튼 이 경우에 이 mRNA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여기서부터 번역이 시작됐다라고 하자고. 이게 지금 번역이죠, 번역. 여기 위에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얘는 확실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온다.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한번 해야지. 리보솜이 읽었어. 뭘 읽었어? 코돈 중에서 AUG를 읽었어. 와! 게시 코돈이다. 동시에 누굴 지목한다고? 메사이오닌을 지목하는 코돈이다. 그러면 리보솜이 얘기해. 야!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빨리 가져와. 그 아미노산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 걸 가져오는 거야 이거? 메사이오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갖다 붙이려면. 그 메사이오닌은 세포질에 널브러져 있어. 그 중에서 메사이오닌 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그걸 가져오는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지발로 걸어오지 못한다고. 메사이오닌이요? 저 여기 있습니다. 너 딱 걸렸어. 너 일로 끌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자세히 할 건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끌고 가는 친구가 트랜스퍼 RNA라고 해서 tRNA라고 불러요. 옮겨주는 친구죠. 옮겨주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슈 해서 이렇게 척 해서 메사이오닌을 딱 갖다 붙여요. 어디다 갖다 붙인다는 얘기냐면 RNA에 붙인다는 게 아니고 여기다 줄을 세운다. 좀 이따가 또 그 다음 코돈이 오면 또 그 다음 쭉 척 이렇게 쭉쭉쭉쭉 간다. 뭔 상황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 네모세모 어쩌고 해서 순서 뭐 어떤 코돈에 의한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동 방향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대단체, 소단체, RNA 성분 이 아미노산은 어디서 왔냐는 등 막 이상한 계속 한다. 그럼 뭐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하나 종합해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이 과정 뭐라고 부른다고 두 글자로 번역이라고 부른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넌 줄 알았어. 너 네 목소리가 왜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결국 DNA에서 RNA 리보솜까지 와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었네. 결국에 아미노산 이어붙이면 단백질 된 거 아니야? 우와,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른다고. 나중에 문제를 이제 많이 184쪽, 185쪽 보면 아주 그림이 화려합니다. 184쪽, 185쪽 보면 그림들이 아주 화려하죠. 186쪽 잠깐만 보고 다시 거꾸로 올게요. 186쪽 잠깐만 보고. 자,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페닐케톤이었죠.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어쩌고 페닐알라닌 축적도 어쩌고 그렇구나. 저런 걸 알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나중에 문제풀이 하지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문제들이 다 있어. 다 따로 봐야 돼. 남 모양을 그런 거 많이 들어봤지? 못 들어봤냐? 남 모양을 그런 걸 못 들어봤단 말이야. 헤모글로빈이 난 모양으로 되면서 빈혈, 악성 빈혈 막 죽지. 말라리아에서 저항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저런 것도 있다.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이거? 예시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할 때 할 거다. 그렇죠? 이건 따로 좀 해야 됩니다. 따로 어차피 우리가 시간 뒤로 갈수록 시간을 남겨가지고 이런 걸 할 거니까 아 이런 것들이 다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거구나. 나중에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
자, 시험 문제 하나 더. 시험 문제 한 덩어리 더. 여러분 그 당뇨병이 뭡니까? 당뇨병이 뭐죠? 조절을 못해? 당뇨병. 당뇨.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줌에 양이 당. 여기서 말하는 당이 뭐겠어? 포도당이 오줌에 같이 그냥 섞여서 나가버리는 거. 포도당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걸 흡수를 못하고 다 밖으로 버렸다는 뜻이야. 포도당을 다시 우리 몸에 흡수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합성하는 유전자 부위가 망가진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나? 유전자 부위라고 한 말이 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암호를 갖고 있는 부위라는 거지. 여기가 뭐 때문에 맛이 가버리면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겠지. 당뇨병이 된다 이거지. 재밌다고? 재밌어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걸렸어. 치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되지. 아니면 내 모든 세포에 있는 DNA를 전부 펼쳐서 인슐린 담당하는 유전자 부위를 다시 새 걸로 바꿔주든가. 이게 사실 생명공학자들의 최종적인 꿈이야. 결국의 최종적인 꿈. 그래서 DNA 자체를 조작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아주 건강한 운동도 아주 잘하는 애의 DNA로 순서를 아예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뭐가 우선시돼야 되겠어? 이 부위가 뭘 담당하는지를 다 알아야겠지. 그걸 유전자 띄어쓰기 잘해야 돼. 유전자 지도라고 불러. 띄어쓰기 안 하면 좀 거시겠지. 유전자 지도라고 하면 안 돼. 유전자 지도라고 불러. 지금 되게 많이 밝혀졌어. 사실 DNA의 구조 자체는 100% 다 나왔어. 근데 이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가 아직 조금 좀 부족하고, 안다고 해도 수술하듯이 어떻게 자르고 붙이고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야. 근데 얘 알잖아. 인간은 결국 해내고 말 거야. 그죠? 50년 100년 뒤에는 원하는 애를 낳을 수 있게 될 거야. 우리 얘는 뭐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축구하면서 물리 계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식이야. 신경님. 그럼 이제 딱 병원을 부르겠지. 그거 100억은 주셔야 되는데. 그럼 물리 못하고 축구만 하게 해주세요. 한 30억만 주세요. 근데 요즘에 축구만 잘하게 해달라는 엄마들 많아가지고 경쟁이 심하실 텐데, 결국엔 이제 돈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이래도 얼마 안 남았어.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돼. 그럼 그 인슐린을 어디서 나냐? 인슐린을 어디서 날래? 잠깐만요. 인슐린 잘 나오세요? 그런 거 같은데. 좀만 빼갈게요.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줘? 내가 수밖에 안 나오는데. 소, 돼지, 대장균 이런 동물이나 세균에서 빼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인슐린을 쌓아놓고 사냐?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게끔 해야 돼. 그래서 대장균을 잠깐 속일 거야. 그게 생명공학 기술이야. 유전자 재조합. 이렇게 대장균이 있어. 대장균은 DNA가 플라스미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DNA가 있대. 원형 DNA라고 불러.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겨먹어서 하여튼 얘가. 근데 이 새끼들 잠깐 불러. 야, 일로 와봐. DNA 잠깐 빼갈게. 이만큼 자를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조심해. 당뇨병 얘기 겁내해. 그럼 인슐린 만드는 데가 맛이 갔구나. 그리고 이건 사람의 DNA라고 그래. 맛이 간 거구나. 아니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 거야. 정상적인 사람의 DNA를 만드는 부위를 대장균 DNA 일부를 자른 다음에 이걸 갖다 붙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새로워진 게. 그 친구를 다시 어떻게 돼? 그 친구 다시 어떻게 해? 대장균한테 쓱 넣어. 대장균은 무슨 생각이 들겠냐? 뭐가 나갔다 온 거 같은데. 근데 어쨌든 대장균은 아무 생각 없잖아. 여기는 뭔가 그 염기 서열대로 만들어낼 거 아니야? 다른 대장균보다 훨씬 뭘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 사람의 인슐린, 사람이 쓰는 그 인슐린을 만들 수밖에 없지. 이 암호대로 만들 거니까.
이해됐죠? 이걸 어떻게 이제? 이런 대장균을 어떻게? 겁내 많이 증식을 시켜. 얘가 번식할 거 아니야? 얘랑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계속. 엄청 많이 증식해서 한꺼번에 싹 죽여버려. 인슐린 쭉쭉 빠진 거지. 고맙다 대장균. 씨발. 그 주사기 하나 나왔잖아. 인슐린 치료제입니다. 쓰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다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슬픈 대장균이냐? 중요한 게 뭐냐고. 대장균을 인권이 없나요, 대장균? 이 대장균은 쿵쾅이란 말을. 우리 와이프가 참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당근에서 그 뭐죠? 닌텐도 샀다 했잖아. 그거 이제 직거래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 오늘 수업했으니까 와이프가 사왔단 말이야. 어떤 여자가 나왔더래. 근데 한마디 했는데 쿵쾅이가 나왔더라고. 여자들끼리도 쿵쾅이란 말을 쓰냐? 개 쿵쾅이야. 미친년이야 그랬는데 어마어마했대. 굉장히 쓰기가 좀 창피해 지금. 뭔가 이상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인권이 없다 이런 건 됐고, 니네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제일 신기한 게 뭡니까? 이렇게 떼어내. 좋죠. 이것도 어려운 기술이죠. 이 DNA를 이렇게 절단해서 다시 가서 이렇게 적합 다시 시키는 것도 되게 어렵다. 저 기술이 되게 굉장히 그 나노틱한 디테일한 작업이어가지고 이 손 좀 작고 손떨림이 적은 동양인이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서양 애들이 이게 불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미세공정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쪽에서 발달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서양 애들이 하여튼 그렇게 얘기 많이 해. 그거 되게 유리한 거야. 걔네들도 못하는 건 아니야. 하긴 하는데 좀 우리가 좀 더 유리하대 하여튼. 그건 됐고 관심 없고 뜯다 붙이는 거 중요하죠. 신기하지. 제일 신기한 게 뭐여야 되냐면 시험 문제야 이게. 여기는 유전 암호가 있겠지. 코돈이 뭐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사람 몸속에 있을 때 인슐린을 생산하라고 만들어진 암호겠지. 맞아? 그걸 내가 어디다 넣었어? 대장균한테 넣었지. 그럼 대장균은 이 정보를 지가 읽었을 거 아니야? 근데 대장균도 이걸 보고 뭘 만들었다고? 대장균도 이 정보를 읽더니 인슐린을 만들었대잖아. 무슨 뜻이야 이게? 우리가 배운 이 코돈표를 대장균도 학교에서 똑같은 코돈표로 배우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겁나게 신기한 거지. 깨닫지 못하는 건가? 대장균의 암호 체계와 우리의 암호 체계가 같으리란 법이 없잖아. 걔네들은 AUG가 메사연이나 게시코돈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니? 상식적으로. 야, 인간들한테는 그게 게시코돈이지만 우리 대장균은 달라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똑같이 만들더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 이건 더럽게 신기한 일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 모였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DNA 정보를 다 같이 쓴대잖아. 무슨 뜻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죠? 하나의 DNA, 하나의 종에서 진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보가 똑같지. 유전 암호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거다. 유전 암호의 공통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장균이 됐건 돼지가 됐건 간에 그들을 이용한 그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이걸 쓸 수가 있니? 안 되잖아.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이게 만약에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장균 니네는 어떤 코돈을 봐야 인슐린을 만드냐? 이거 다시 분석을 해야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대잖아. 그게 184쪽에 있는 맨 위에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시험 문제 꼭 잘 나와. 꼭 잘 나와. 잠깐 좀 끊고 갈게. 끊고 이제 문제 좀 조금만 풀고 바로 집에 가자고. 녹화 잘 됐나?